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2024-2025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토요일 맨유의 경기를 시작으로 월요일 새벽 리버풀의 경기까지 총 10경기가 모두 치러졌습니다. 먼저 토트넘에게 중요한 순위의 싸움인 만큼 경쟁팀들의 경기 결과는 어땠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유는 브라이튼에게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맨유의 선수 퀄리티가 브라이튼보다 압도적이면서도 경기 내용은 매우 팽팽했고 브라이튼의 95분 극장골로 브라이튼의 리그 2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맨유는 1라운드에서도 겨우 승리했는데 최소한 이 한 경기만 봐도 우승 후보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테나 감독이 뭘 하려는지도 모르겠고 조직력이 형편없고 35만 파운드 레시포드를 계속 윙어로 기용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레시포드는 테나 감독과 갈등도 있었는데 이전에는 그냥 스트라이커로도 나선 적이 있거든요. 마운트와 브루노를 같이 출전시키는 이유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BBC의 앨런 시어러는 레시포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옵사이드에 걸린 상태로 오랫동안 머무르기도 하고 포지셔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니스텔로이까지 코치로 영입되면서 어떻게든 마법을 부려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맨유는 전문 스트라이커 호일룬이 부상으로 이탈한 것도 컸죠. 브라이튼은 미토마가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웰백이 2경기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브라이튼의 감독은 BBC 선정 2주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맨시티가 입스위치를 4대1로 대파를 시켰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일 순 있지만 입스위치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맨시티의 뒷공간을 뚫는 패스 한 방에 슈팅의 순간 슬로우 장면처럼 볼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맨시티 골키퍼와 수비수는 그 볼을 처리할 수 없었고 선제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 이변이 나오나 싶었지만 맨시티는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골들이 이제 터졌습니다. 아마 입스위치 선수가 몸으로 이렇게 밀어버렸다면 페널티킥 선언이 되지 않았을 텐데 발을 들이밀면서 넘어졌다고 판단했고 VAR 통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홀란은 이 경기에서 헤드트릭을 기록하면서 4골로 단독 선두가 되었습니다. 홀란이 정말 부러운 건 2경기에 9번이나 슈팅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슈팅수 기록은 에제가 11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에제가 토트넘 왔으면 네. 참고로 손흥민은 슈팅 4개로 20위권 바뀝니다. 자, 그리고 아스날이 매우 중요했던 경기였는데 아스톤빌라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2연승을 달렸습니다. 지난 시즌 아스톤빌라가 2번 모두 이겨버렸기 때문에 기대도 했거든요. 아스톤빌라는 정말 잘 싸우고 양팀 모두 전반은 무득점, 66분까지 득점이 없었고 아스톤빌라의 결정적인 기회가 골이 안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트로사르를 교체 출전시켰는데 얘가 나오자마자 선제골을 넣어버립니다. 솔직히 아스날이 그냥 좀 되는 날이었습니다. 굴절된 볼이 트로사르에게 슈팅하기 좋게 기회가 왔고 득점이 된 거거든요. 이후에 파티의 중거리 골까지 나오면서 아스톤빌라가 패배를 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확실히 수준 높은 팀이 되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토트넘이 매우 경계하는 팀입니다. 아스톤빌라도 운만 따라줬다면 이겼을 수 있습니다. 토트넘도 아스날 상대로 결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A매치 끝나고 4라운드에서 붙게 되는데 뭐라고 하든지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토트넘 아스날전 곧 찾아옵니다. 자, 토트넘의 다음 상대인 뉴캐슬 경기가 있었는데 뉴캐슬은 본머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질 뻔한 경기가 그나마 무승부가 된 건데 우선 선수층이 얇은 상황이고 수비에 문제가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토트넘이 상대할 때 토날리가 복귀가 유력하다고 알고 있는데 토트넘이 뉴캐슬에게 2년 전부터 정말 약했거든요. 무조건 복수를 해야 하는데 토트넘이 앞선 2경기 때보다 더 모든 걸 부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첼시가 이번 2라운드까지의 최다 득점팀이 되었습니다. 울버햄튼을 상대로 6골을 폭발시켰는데 전반은 분명 팽팽했거든요. 그런데 첼시가 대놓고 울버햄튼 오른쪽에 약점을 노리고 그게 다 통하면서 마두에케가 헤드트릭을 완성시켰고 팔머는 1골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첼시 6득점은 2022년 4월 사우스햄튼전 이후에 처음인데 첼시가 득점력이 올라가면
어우, 정말 무서워지는데 솔직히 좀 걱정됩니다. 맨시티와도 대등했고 4위 안에 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비는 좀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울버햄튼에게도 많이 당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의 홈 경기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이 실점 당연한 패배를 하긴 했는데 경기력을 보면 그렇게 당연한 패배로 보이지 않고 아쉬운 패배였고, 리버풀이 홈에서도 브렌트포드에게 기회를 꽤 줬거든요. 기록으로 보면 리버풀이 압살시킨 것 같지만 리버풀은 더 많은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도 디아즈의 역습 한 방의 결정력 외에는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이대로 1대0으로 끝나나 싶을 때쯤에 브렌트포드의 수비 라인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옵사이드가 뚫렸고 살라가 결국 득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도 넣을 선수들은 다 넣어버렸대요. 그리고 웨스트햄이 원정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를 2대0으로 이겼고, 풀럼이 레스터 시티를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2연승을 한 팀은 총 4팀, 맨시티, 브라이튼, 리버풀, 아스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득점은 2라운드에서 헤드트릭이 2명이나 나와버려서 홀란 4골, 마두에케 3골, 그리고 그 다음 손흥민이 2골이 되었습니다. 우선 손흥민이 홀란만큼만 슈팅수 늘리면 비벼볼만한데 목표는 홀란을 끝까지 추격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3라운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또 쫙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2연승한 팀들의 맞대결, 아스날 대 브라이튼. 수비가 강력한 웨스트햄이 또 홈에서 맨시티를 상대하고, 맨유 홈에서 리버풀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요 세 경기 무승부될 확률 어느 정도일까요? 진짜 토트넘 빼고 다 무승부됐으면 좋겠네요. BBC 방송에서는 2라운드 베스트 11에 당연히 손흥민을 뽑았습니다. BBC는 손흥민은 단연 최고였다. 그는 중앙에서 선발 출전했는데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2골을 넣었다. 손흥민은 끊임없이 위협적이었다. 해리 케인의 빈자리를 완전히 대체하는 선수로 도약하는 도전을 즐기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베스트 11에는 손흥민이 윙어도 스트라이커도 아닌 데브라이너와 함께 미드필더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번 베스트 11에는 토트넘의 손흥민만 뽑힌 게 아니었습니다. 로메로, 반더벤도 베스트 11에 뽑혔습니다. BBC는 로메로에 대해서는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했다. 그는 매번 에버턴의 공중 위협에 대처했다. 반더벤에 대해서는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훌륭한 플레이를 펼쳤다. 에버턴이 토트넘을 상대로 시도한 모든 것을 처리했다.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을 위해 보여준 반더벤의 돌진은 그의 능력을 보여줬다고 감탄했습니다. 3-4-3 포메이션으로 로메로, 반더벤, 그리고 웨스트햄의 맥스 킬먼, 미드필더의 손흥민, 마두에케, 데브라이너, 스미스로우, 공격진의 콜파머, 홀란, 브라이튼의 주앙 페드로였습니다. 토트넘만이 3명이 선수가 뽑혔습니다. 네. 와. 기분 좋죠? 네. 비수마가 들어올 팀이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영국 가디언에서도 손흥민을 칭찬했었는데 토트넘은 끈기가 있었다. 두 번째 골이 이를 요약한다. 손흥민은 타르코프스키와 마이클 킨을 괴롭혔다. 골키퍼 조던 픽포드까지 방해했다. 픽포드가 패스를 받았을 때 손흥민은 날카로운 폭발을 준비했다라면서 손흥민의 경기 태도만으로도 토트넘이 강함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더벤은 이 경기에 득점이 없었는데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 맹활약이었잖아요. 토크스포츠에서 전하길 반더벤의 스피드가 드리블을 한 78m 달리기가 9.8초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0m 육상 선수 기록까지 연관을 시키면서 반더벤은 다른 삶을 살았다면 올림픽 단거리 선수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다치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게 너무 불안합니다. 아마 안 다치는 게 기적일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3라운드에서 이제 더 센 팀을 만나게 됩니다. 걱정되시나요? 아니요. 토트넘은 센 팀에게 더 강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손흥민 충전 만땅에서 과거 뉴캐슬전 헤트트릭을 다시 한번 재현해주길 욕심 내보겠습니다. 이상 hin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